침묵의 살인자를 바로 알다.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암.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를 느낍니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에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고 진단 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간암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낳았고, 이는 환자들의 치료 의지를 꺾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콘텐츠들이 증명하듯 간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 1. 간암은 유전된다. 간암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간암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암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지만 간암의 경우 유전적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 및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간암의 90% 이상은 후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제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간암의 주요 원인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인한 강경변증 등입니다. 이 외에도 흡연, 비만, 당뇨병, 특정 곰팡이 독소 노출 등이 간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간암 발병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유전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B형 C형 간염 검사를 받아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 및 조기 진단에 힘쓰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해 2. 간암에 좋은 특별한 음식이나 약이 있다. 간암 진단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암에 득효가 있다는 음식이나 기적의 치료제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분이 간암에 좋다고 하면서 개똥쑥을 달여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개똥쑥까지 먹으면 혹시나 더 빨리 나을까 하는 마음에 먹었는데 오히려 간 수치가 더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더라고요. 이는 간암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간에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하여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정규치료의 효과를 방해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간암치료는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표적치료, 면역치료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간에 좋다거나 간에 좋은 특정 약초가 암을 치료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간암 환자에게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모든 약물이나 식품 섭취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 없이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간 손상을 가속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해 3. 간암은 말기 진단이 대부분이라 치료해도 소용없다. 간암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 때문에 간암은 어차피 늦게 발견되니 치료해도 소용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의 절망감을 가중시키고 치료 의지를 꺾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는 어차피 늦었는데 뭐하러 힘들게 치료하냐고 하시며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간암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득해서 겨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간암은 조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암 초기에는 수술,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작은 간암의 경우 고주파 열치료로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간암의 특성상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성 B형 C형 간염 환자와 강경변증 환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기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와 장기 생존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치료해도 소용없다는 오해는 과학적 근거 없는 절망감에 불과하며 오히려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오해 4. 간암은 무조건 통증을 동반한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면 극심한 통증을 먼저 떠올립니다. 따라서 간암도 통증이 있어야만 의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은 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간 전체를 침범하거나 주변 장기 및 신경을 압박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그게 암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간암은 더욱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암의 증상은 매우 비특이적이며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소화불량, 오른쪽 윗배의 불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달, 복수, 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증 유무로 간암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간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간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5. 간암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술 못 마신다? 간암 진단 후 앞으로 평생 술을 못 마시나 하는 생각에 좌절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알코올이므로 금주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평생 술을 못 마신다는 단순한 명제는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간암 진단을 받고 가장 힘들었던 건 술을 끊는 거였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간암 치료 후에는 간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금주가 필요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간 기능 악화 및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술을 못 마신다는 금지의 의미를 넘어 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보호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주 외에도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간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재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주를 통해 얻게 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술을 못 마시는 고통보다는 새로운 삶을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확한 지식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아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튜브에서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암은 더 이상 침묵의 살인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환자, 가족, 그리고 미디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지식을 널리 확산하는 것이야말로 간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간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암 환자의 위대한 극복기,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기록. 간암. 이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그 예후 또한 좋지 않아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간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이들의 극복기는 단순한 의료 기록을 넘어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간암 진단, 내가 왜? 라는 질문 앞에서 간암 진단은 환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토로합니다. 처음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릿속은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간암은 대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B형 또는 제2형 간염, 강령 변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진단 과정 역시 환자에게는 큰 고통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 수치가 발견되고 초음파, CT, MRI 등 정밀 영상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간 조직 검사로 확진을 받는 과정은 매 순간이 심장을 조이는 듯한 긴장감으로 채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일부 환자들은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눈물과 응원을 보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유튜버 희망 간지키미님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처럼 간암 진단은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단 과정 역시 환자에게는 큰 고통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 수치가 발견되고 초음파, CT, MRI 등 정밀 영상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간 조직 검사로 확진을 받는 과정은 매 순간이 심장을 조이는 듯한 긴장감으로 채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일부 환자들은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눈물과 응원을 보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유튜버 희망 간지키미님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처럼 간암 진단은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치료의 여정,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간암 치료는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간 기능, 전신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됩니다. 수술, 간 이식, 고주파 열치료, 경동맥 화학색 전술,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다양한 치료법은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구토와 탈모,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제 모습에 좌절했고 이 고통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환자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때로는 치료를 포기하고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간암은 재발률이 높아 완치 판정 후에도 끊임없이 재발의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렸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또한 큰 버팀목이 되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은 고통을 인내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의료진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투병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신적 강인함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 간암 극복은 환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 변함없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 간암 치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제 주치의 선생님은 매번 진료 때마다 저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 주셨고 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계획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공감과 격려는 환자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은 간암 환자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남편의 간암 진단 소식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식단을 준비하고 병원 동행하고 밤새 간병하며 지쳤지만 남편이 저를 보며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간호와 정서적 지지는 환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며 투병 의지를 북돋웁니다. 커뮤니티와 동료 환자. 간암이라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환자에게 큰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투병 과정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병원 동기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의 투병 경험을 나누고 좋은 병원이나 의사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큰 힘을 얻어요. 이러한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정서적 지지망으로서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관리 비법, 새로운 삶을 위한 실천, 간암을 극복한 이들은 대부분 치료 후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합니다. 이들이 공유하는 건강관리 비법은 단순히 간 건강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철저한 식단 관리. 간암 환자에게 식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염분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들을 위주로 섭취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영양 상태를 최적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녹즙을 마시고 직접 유기농 채소를 길러 먹습니다. 식사 전에는 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건강한 음식이 곧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 간암 치료 후 체력 회복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요가, 가벼운 등산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땀을 흘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껴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재발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3. 긍정적인 마음가짐. 간암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극복자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저의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신기하게도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4. 정기적인 추적검사. 간암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완치 판정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필수적입니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처합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지만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5. 금주 및 금연. 간암의 주요 원인인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간암 극복자들은 술과 담배가 간 건강에 치명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철저히 금주, 금연을 실천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힘, 감동과 희망의 확산, 간암 환자의 극복기. 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이야기, 환자들의 투병 과정은 거짓 없이 진솔하게 담겨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실질적인 정보, 투병 과정에서의 어려움, 치료 방법, 건강관리 비법 등은 간암 환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에 대한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장이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는 비단 간암 환자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뮤니티 형성. 유튜브 댓글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시청자들은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질병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는 간암이 더 이상 침묵의 살인자가 아니라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삶의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간암 환자의 극복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인생 재발견의 여정입니다. 이들은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간암 극복자들은 질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